주기율표는 이런 거야. 자, 뭘로 나누냐? 적과 주기로 나눈다. 적과 주기로 나누는데 그냥 주기표를 써버린다. 그려버린다. 하고 세로가 적이고 가로가 뭐야? 주기다. 봐봐. 그러면 자 주기는 껍질수야. 1, 2, 3, 4, 5, 7주기까지 있어. 근데 주기는 뭐다? 전자는 원자의 길을 돌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를 갖고 돌지. 하고 전자 껍질수야. 그리고 족이란 건 봐봐. 1족, 2족, 그리고 3족부터 12족까지는 빼버린다. 약간 규칙성이 떨어지니까. 하고 13, 14, 15, 16, 17, 18쪽까지 있어. 그러면 족이란 건 뭐다 얘들아? 이게 더 중요해. 주기보다 족이 더 중요하다. 왜? 족은 뭐니까 얘들아? 원자과 전자수 또는 체외각 전자수. 체외각 전자수라는 건 말 그대로 뭐야?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라는 뜻이야. 근데 이 원자과 전자수가 더 중요하다. 왜? 얘는 무슨 뜻이야?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라는 건 뭐냐면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같지. 그럼 화학적 성질이 같은 거야. 따라서 1족 길이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갖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야. 2족도 마찬가지고 3족도 마찬가지, 13족도 마찬가지야. 그러다 보니까 자 원자과 전자수는 뭐다?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다. 근데 봐봐 얘들아. 원자번호 1번부터 수, 해, 리베, 비씨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요. 코도 높으네. 근데 이렇게 해요. 그 사실을 나만 알지. 펩시콜 먹고 크카. 한번 봐봐. 자, 이 원자과 전자수하고 세로를 나타내는 체외각 전자수는 1족부터 17족까지는 같아. 근데 18족은 틀려. 봐봐. 원자과 전자수, 체외각 전자수도 1족은 1개야. 얘는 2개. 얘는 3개. 얘는 4개. 5개. 6개. 7개야. 근데 이 18쪽은 봐봐. 자, 각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 정해져 있다. 몇 개야? 2개지.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원래 몇 개나 있어 얘들아? 18개나 있어. 근데 몇 개 먼저 들어가? 8개 먼저 들어간다 했지.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는 288이어야 돼. 근데 봐봐. 헬륨 2개지. 첫 번째 껍질 채웠지. 네온 10개란 말이야. 원자번호 10번이니까 10개야.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지. 그리고 아르곤 18번이야. 288 다 만족이.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뭐야? 자, 옥텟티 칩을 만족하니까 안정이야, 불안정이야? 안정이야. 그러니까 얘는 나는 안정인데 난 놀아도 돼. 그러니까 다른 놈하고 반응해야 해. 아니요. 원래 기체로 있는데 얘들이 다른 놈하고 반응 안 하기 때문에 18쪽으로 우리는 뭐라 한다? 비활성 기체라고 해야 돼. 그리고 원래 분자가 되려면 얘들아 원자가 2개 이상 모여야 돼. 근데 얘는 원자 하나인데도 분자처럼 행동해. 어차피 원자들이 2개 이상 모여갖고 전자를 공유하면서 공유결합을 형성하거든. 근데 얘는 혼자여도 공유결합을
그 옥텟 비추를 만족하니까 마치 원자 하나인데 분자처럼 행동해서 이론자 원자라고 해. 이해됐니? 원자 하나인데 마치 분자처럼 행동해. 그래갖고 이론자 원자라고 그래. 그러면 나머지 새끼들은 다 누굴 물어간다? 이 18쪽의 전자 배치를 물어봐요. 그러다 보니까 중성인 원자가 야 원자핵은 플러스는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지.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전자만이 움직일 수 있다 했지. 모든 전기적 현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고? 전자. 그러면 얘는 봐봐. 리튬 원자번호 3번이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 하나야. 나트륨이 11번이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1개야. 칼륨 2, 8, 하나야. 그럼 야 원자과 전자, 최각 전자수가 몇 개야? 전부 다 하나지. 그러면 전자 옥텟 비축 만족하려면 전자 하나를 잃는 게 편해? 전자 7개를 꼬시는 게 편해? 하나 7개를 꼬셔. 네가 잃는 게 그렇지. 야 카사노바야 7명을 꼬시게 한 명을 버리는 게 편하지. 그래서 일가 양용이 된다. 이해됐니? 네. 그 다음에 얘는 2개니까 2개를 버리는 게 편해. 이가 양용. 얘는 3개니까 3개를 버리는 게 편해. 근데 야 14족은 4개를 얻기도 뭐하고 4개를 버리기도 뭐해. 근데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는 뭐야? 4 플러스를 쓴다. 이해돼? 그리고 17쪽은 7개. 그러면 7개를 버리는 게 편해? 전자 1개를 얻는 게 편해? 얻는 게 편하지. 그러면 봐. 중성인 원자에서 전자 하나를 얻으니까 음이온이 된단 말이야. 근데 전자 1개를 얻으니까 1가 음이온. 얘는 2개를 얻으니까 2가 음이온. 얘는 3개를 얻으니까 3가 음이온. 이해됐니? 그리고 봐봐. 17쪽까지는 원자과 전자수하고 최각각 전자수가 같아. D자 숫자야. 하나, 둘, 셋인데 다 7개야. 근데 18쪽은 원자과 최각각 전자수가 2, 8이다. 마지막 껍질에. 근데 화학방학에 참여한 원자과 전자수는 빵이야. 왜? 안적이니까 참여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원자과 전자수하고 최각 전자수하고 다른 거는 18쪽밖에 없다. 이해됐지? 좀 보자 얘들아. 자, 우리가 1쪽을 뭐라 그러냐?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요. 왜? 얘가 물과 반응해가지고 그 수용액이 알칼리 염기성이 돼. 근데 누구를 뺀다? 산소를 빼지. 왜? 산소는 뭐니까? 아니 수소는 빼지. 비금속이니까. 얘는 1쪽은 뭐라고? 알칼리 금속이야. 2쪽은 뭐라고 해? 흙에서 많이 발견돼.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해. 17쪽을 우리는 뭐라고 해? 할로젠 원소라고 한다. 할로젠 원소라고 한다. 그럼 봐봐 얘들아. 주기율표상에 왼쪽하고 가운데는 전부 다 금속이 와. 왼쪽 아래로 내려오지. 주기율표상에서 금속성이 강하다고 해. 그러면 금속성이 강하지. 전자를 잃고 뭐가 되기 쉽다? 양용이 되기 쉽다. 그렇지? 그 다음 자 18쪽 제하고 오른쪽 위로 올라오지. 응? 그럼 뭐가 되기 쉽다 얘들아? 비금속성이 크다.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되기 쉽다? 음이온이 되기 쉽다. 이해됐어? 갖고 비금속은 몇 개가 안 돼.
이렇게 외워버리면 편해.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염소, 뭐 브로민, 뭐 여기는 브로민도 있고 아이오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어? 이해됐니? 그리고 봐. 적어놓고 봐. 중요한 거 할 거니까 또 봐. 맨시티하고 토트넘하고 내일 하냐? 모레 하지. 월요일날 하지. 월요일날 새벽에 하지. 손흥민이 살아나느냐 못 나느냐는 이거니까. 홀랜드 이 새끼는 벌써 25골이야. 어? 너 알아? 홀랜드? 네. 너 관심 있구나. 너 그거 봐? 그거 봐? EPL 봐? 봐? 어디 좋아하냐 너는? 저요? 울버햄튼이요. 울버햄튼? 네. 황희찬? 네. 거기? 야, 울버햄튼하고 어디하고 맨체스터에 가봤냐? 오늘?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없을걸요? 계속 없던데. 아니 있어 이번 주 일요일날. 그 맨체스터 아니에요? 그게? 맨체스터하고 있을 텐데 이번 주에? 이번 주에 모든 게임 다 있어. 뭐 팀마다. 그래갖고 토트넘하고 맨체스터 시티가 제일 늦게 하잖아. 월요일날. 2월 6일. 이렇게 월요일날 아침. 나 이따가 꼭 말해라. 선생님 2시에 배구 애매해라고. 프로 여자 배구. 네. 왜냐면 여자 배구 저기 인천에서 보고 싶은데 흥국생명 이번 주에는 어제 해버렸고 다음 주 화요일날 수원에서 하길래 수원 가려고. 수원 가깝잖아. 아니 나 우리 집에서 가까워. 우리 집에서는 수원이 저기 광명이니까 좀 지하철 타고도 갈 수 있고. 근데 지하철 타고는 못 가지. 멀어서. 아니 교통이 불편해갖고 그걸 하고 가가지고 내가 어디 오늘 하나인데 내일 벌써 오늘 벌써 첼시하고 풀럼하고 야 예상하기는 더 박사들이 예상하기에 첼시가 2대0으로 이긴다 했는데 0대0으로 비겼는데 풀럼한테. 그리고 맨시티한테 뭐 한 3대0로 토트넘이 진대. 이 새끼들 다 안 맞는데? 그렇지. 너희들이 다 맞으면 돈 벌었지. 내일은 리버풀하고 하구나. 올버햄튼. 질 것 같아요. 아니야. 요새 리버풀 그거 쓰고 있잖아. 죽 쓰고 있잖아. 울버햄튼도 못해서. 아니야. 울버햄튼은 그래도 초반보다는 많이 올라왔어. 초반에 계속 졌잖아. 꼴등이 거의 강등권이었잖아. 지금 많이 올라왔어. 그리고 월요일날 1시 반이다. 이건 볼 수 있겠다. 1시 반 정도는 참고 볼 수 있지. 월요일 니들은 안 보지? 야 순위가 봐봐. 울버햄튼이 강등권에서 묻어났어. 17이야. 꼴등 누구예요? 꼴등 어디? 꼴등? 사우스햄튼. 근데 15점이야. 한 방에 한 방. 한 방 지고 나면 14위까지는 고반고반에 18점이니까 꼴등이 15점이야. 몇 등? 맨시티는 무슨 맨시티? 아스널이야. 아스널이 이게 오히려 홀랜드 들고 나서 맨시티가 못해졌어. 옛날에는 맨시티가 진짜 승승장구했는데 홀랜드 들어오고 나서 오히려 팀은 못해. 팀은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 이번에 이거 홀랜드 있잖아. 에이전트가 죽었잖아. 바이올라가 걔가 죽어갖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한테 물려줬거든. 근데 걔가 얼마를 물었는지 아냐? 이적료를 1억 2천만 파운드. 아니 1억이는 10억 2천만 파운드가 1
1조 2천억을 보냈어. 미친 거 아니야? 어? 1조 2천억이라고 가치가. 뭐 그렇고 자기는 무조건 레알 마드리드만 이적시킨대. 야 미친 거 아니야? 이 1조면 야 팀 전체를 사고 팔 수 있어. 그렇지 않냐? 어지간한 팀은 다 하지. 몇 개를 사겠다 야. 제일 비쌌던 게 3천억 아니에요? 어? 제일 비쌌던 게 3천억 아니에요? 그렇지. 와 미친 거야. 자 보자. 그럼 봐. 그리고 나서 이제 야 얘들은 이제 봐봐. 전자배치를 갖다가 누구를 부러워요? 누구와 같은 전자배치를 한다? 헬륨과 야 전자 3개지. 전자 하나 잃어가지고 2개가 돼. 얘 전자 4개지. 2개를 잃어가지고 2개가 돼. 얘는 5개지. 3개를 잃어서 헬륨과 같은 전자배치를 한다. 그리고 얘들은 누구와 같은 전자배치?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 네온이 8개지. 10개지. 2개 8개란 말이야. 그럼 얘는 7개니까 총 7개니까 얘가 되려면 3개가 부족하지. 그러니까 전자 3개를 얻는 거야. 얘는 8개니까 전자 2개를 얻어 갖고 네온과 같은 전자. 얘는 9개니까 1개를 얻어 갖고 전자 배치. 얘하고 같은 전자 배치. 얘는 11개니까 1개를 버려. 얘는 12개니까 2개를 버려서 얘는 13개야. 3개를 버려 갖고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10개인 전자 배치를 한단 말이야. 이해됐니? 그다음 얘들은 누굴 부러워해? 또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 아르곤 18개. 15개니까 3개 얻어서 18개 돼. 얘는 16개니까 2개 얻어서 18개 돼. 얘는 17개니까 1개 얻어. 얘는 19개니까 1개 버려. 얘는 20개니까 2개를 버려.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한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18쪽만 뭘 만족한다고? 옥텟 추를 만족해. 그러니까 얘는 안정이니까 나머지 애들은 원소들은 전자를 하나 얻어가지고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려고 한다. 이게 뭐다? 주기율표다.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이다. 기본적인. 이해됐어? 자 보자. 이런 보자. 주기율표에서 봐봐. 야, 이 노란색 있지? 노란색이 금속이야. 그래서 왼쪽하고 가운데는 거의 금속이 압도적이지. 그리고 수소만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이야. 그리고 파란색이 뭐야? 중금속이야. 그 다음 녹색이 뭐니? 비금속이야. 비금속은 별로 안 되지. 좀 됐고. 자, 그 다음 115페이지에 전자의 배치와 주기율표 봐봐. 원소의 전자 배치는 주기율표의 원소의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며 원자과 전자 수가 주기적으로 변한다. 같은 족이면 얘들아 뭐라고? 뭐가 같다고? 원자과 전자 수가 같으니까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 수가 같으니까 화학적 성질이 같아.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뭐가 틀려진다 얘들아? 몸무게가 틀려져. 원자량이 틀려져. 즉 뭐냐면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야. 같은 족끼리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야. 에? 몸무게가 다르잖아. 원자의 질량이 틀리잖아. 그리고 그래서 같은 족의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리고 그다음 원자과 전자수는 족의 끝의 자리수와 같다. 단 18쪽의 원자과 전자수는 빵이다. 1쪽부터 17쪽까지는 체각 전자수하고 원자과 전자수 같지. 근데 18쪽은 틀리다 있어. 그리고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가 같다. 전자 껍질수는 주기 번호와 같다. 그리고 옆에 봐봐. 금속 원소와 비금속을 분리한 그 원소는 원자 번호 113, 115, 117, 118은 원소는 아직 원소의 성질이 밝혀지지 않아서 금속과 비금속의 분리에도 빠져 있다. 이 흰색이 있지. 흰색은 성질이 아직 몰라. 그다음 넘겨. 자, 얘들아 주기율이 나타나는 까닭 보자. 주기율이 나타나는 까닭은 뭐야? 원자들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수가 원자 번호와
원자 번호의 증가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어? 자, 그래가지고 봐봐. 같은 주기일 때, 야, 원자 번호에 따라, 야,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원자가 탄소가 변한다. 그리고 원소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지. 원소의 분류 봐봐. 원소는 우리가 크게 뭐로 분류하냐? 금속 원소, 비금속, 중금속으로 분류한다. 근데 금속 원소는 봐라. 자, 금속 원소는 뭐 어떤 특징이 있어요? 금속은 뭐라 했어, 선생님이? 금속성이 크면 클수록 전자를 잃고 양형이 된다 그랬지. 우리가 일명 산화된다 그래. 전자를 잃고 뭐 산화머니? 야, 산화머니 알면 니들 나이 좀 된 거야. 뭐냐면 지금 요새 산화머니를 광고 안 하잖아. 알지? 땅콩 나와갖고 산화 뭐니 나온 거 있잖아. 요새 광고 안 하잖아. 요새 이게 무과장을 하는 새끼도 나이 좀 된 거야. 캐시 러시안 캐시? 그다음 이제 요새 러시안 캐시 말고 또 뭐 선정한 거 있지? 뭐 슈퍼맨인가 뭐 나왔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뭐지? 무슨 맨이야? 그거 무슨 광고냐? 그렇지. 전자를 두 개 읽고 이가 양형이 돼. 그럼 봐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금속 원소는 뭐가 있다 얘들아? 자유전자가 있다는 거야. 야, 우리가 일명 봐라. 예를 들어볼게. 리튬은 원자번호 3번이다. 원? 양선자 3개 있지. 그럼 전자 몇 개 있니? 3개 있지. 그러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원자가 전자는 원자에게로부터 인력이 제일 약하지. 그러다 보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 굳이 구분하려면 자유전자야. 좀 자유스럽단 말이야. 얘는 에너지 주면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나가버려. 근데 얘들은 제일 안쪽이지. 그러면 인력이 졸라리 세다는 거야. 어딘가니 에너지 줘도 못 나와. 그래서 묶여있잖아. 원자에게. 그래서 얘들을 우리는 일명 뭐라 한다? 속박전자라고. 응? 금속들은 자 이렇게 돼 있어. 구조가 금속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 전자의 바다 위에 금속 양이온이 떠 있는 구조야. 전자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그럼 얘들아 봐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인력 인력이 계속 결핍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금속의 특징, 금속 원소의 특징은 다 누구 때문에 나타나나? 전자 때문에 나타나. 자유전자가 있습니다. 얘가 뭘 흘려주니, 얘들아? 얘가 뭘 흘려줘? 전자가 전류도 올려주고 열도 잘 전달해. 그래서 전기전도성, 열전도성이 뛰어나. 그 다음 봐봐. 그 다음 야 이게 망치로 치지. 그러면 이 결합이 깨지는 게 아니야. 전자가 밀림망전 이 결합이 유지. 그러다 보니까 펴지는 성질 장성, 늘어난 성질 연성이 있어. 그리고 전자가 빛도 반사해. 그러면서 광택이다. 다 누구 때문이다? 금속 원소의 특징은 다 전자 때문이다. 하고 야 얘들이 산화되지, 녹슬지 다 잃어버려.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이 성질을 다 잃어버려. 이해되니? 여기 봐라. 뭐라고 나왔냐면 금속 원소는 왼쪽하고 가운데인데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실온에서 고체 상태야. 대부분이. 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지. 그리고 수온은 액체지. 그리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하고 광택이 난다.
자, 비금속은 오른쪽에 있어. 단수소는 왼쪽이지. 얘는 뭐야?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되기 쉽다? 음이온이 되기 쉽지. 이거잖아. 산소는 전자를 얻어서 두 개를 얻어서 이가 음이온이 되지. 이게 되기 쉽잖아. 전자를 얻기가 쉽지. 이해되니? 그러다 보니까 얘는 자 그러면서 옥택기식 만족해 보니까 자유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전기전도성이라든지 이런 거 열전도성 없지. 그리고 광택도 안 나지. 이게 된다. 전자가 없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자 보자.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 18쪽 제외한다. 실온에서 기체나 고체 상태로 있다. 브로민만 액체다. 자, 열과 전기전도성 없지. 근데 단 누구나 왜 비금속 중에 흑연은 애다. 흑연 연필심은 흑심은 야 전류 잘 흐르지. 야 우리 선생님도 어제 이제 그 서비스 센터 가고 자동차 있잖아. 엔진오일하고 브레이크 오일 갈았다. 야 차 소리가 틀려지더라. 그리고 이번에 명절 때 가고 한번 시골길 가다가 이거 강화도 가고 한번 흥했거든. 그래갖고 밑바닥 바닥난 거 아니야? 그래갖고 아저씨 밑바닥 잡아주세요. 그랬더니 뭐가 찢어졌냐면 그 카바 있지. 카바가 막 천으로 돼갖고 막 단단한데 그게 좀 찢겼대. 그래갖고 다행이다 그랬지. 다른 거 해갖고 막 자동차 보면 있잖아. 자동차 주차하고 나오지. 그럼 밑에 기름 그거 있어. 점이 있어. 그건 뭐냐면 샌다는 거야. 기름이. 약간 오일이라든지 뭐 기름이라든지 그게 샌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자주 보니까 걱정이 됐는데 괜찮대. 타고 다니면 안 돼. 그래갖고 17만 원만 들었어. 자 봐봐. 그리고 중금속 있다. 중금속은 뭐야? 금속하고 비금속의 경계지. 경계지. 그래가지고 봐봐. 금속과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중간인 성질 갖고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성질을 모두 갖는 것도 있어. 뭐 있어? 붕소, 규소, 저어머늄, 비소 있지. 그리고 봐라. 제일 밑에 봐봐. 같은 족 원소 있지. 같은 족 원소. 동족 원소라고 그래. 알카리 금속은 수소를 제외한 일족 원소야. 야, 얘는 반응성이 졸라리 커 얘들아. 얘들은 일족 원소지. 반응성이 졸라리 커. 야,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야, 알카리 금속은 알카리 금속 같은 경우는 자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이 있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크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커. 근데 얘들은 어떠냐면 자 반응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산화가 잘 돼. 산화가 잘 돼. 그러니까 순수한 금속으로 입기가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갖다 보관할 때 어디다 보관해? 얘들이 산화되려면 물과 산소를 만나야 돼. 그러다 보니까 물과 산소가 없는 액체 파라핀이나 석유나 벤젠 속에 보관해. 그리고 얘들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반응해갖고 엄청나게 잘 반응한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 바로 공기에 순수한 금속을 내놓지. 그럼 어떻게 되냐? 바로 산소하고 반응해갖고 어떻게 된다 얘들아? 어떻게 된다? 산화돼버려. 이렇게 산화돼. 바로 산화돼버린다. 산소하고 결합하는 게 산화야. 우리 산화가 녹쓰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리고 바로 산화돼버려. 그리고 굉장히 물러. 나무 칼로 잘라도 돼. 그리고 밀도가 작다. 물위에 뜬다. 그리고
얘들이 왜 알칼리 금속이냐 얘들아 보여줄까? 잘 봐라. 얘들이 물과 반응하지. 한번 해줄게 우선. 물과 반응하지. 물과 반응하면 자 물과 반응하면 어떻게 되냐? 자 물과 반응하면 어떻게 되냐? 자 그다음 뭐가 되냐? 뭐가 생겨? 수용기차가 발생해. 어? 그리고 그 수용액은 뭐가 되니? 연기성이 돼. 연기성이 돼. 야, 물에 잘 들었고 연기성 있는 놈을 우리는 알칼리라고 해. 그래서 얘들이 물과 반응해갖고 알칼리 용액이 되지.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 돼. 얘들이 연기성 중에 물에 잘 녹은 놈은 우리는 뭐라고 해? 알칼리라고 해. 물과 반응해갖고 얘가 이 금속이 연기성이 됐지.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 그래갖고 야 그러다 보니까 수소가 발생하지. 수소는 가연성이야. 그러니까 불이 붙어. 갖고 봐봐 보여줄게. 얘는 반응성이 엄청 뛰어나. 그래갖고 야 거의 손대로 그랬구나. 자, 알칼리 금속 실험하는 거야. 리튬이야. 봐봐. 이제부터 지금까지 장난이었어요. These next two are the dogs and nuts of the periodic table. They are, if you like, the king and queen of alkaline metals. Mix these babies with water, stand well back, and watch the mayhem. And that's just what we're going to do. Mr. Tickle, bring on the rubidium. Here it is. Is that it? Well, it might not look like much, Richard, but it's a highly reactive metal. It's sealed in this glass tube under argon atmosphere conditions, just for safety. Right, so what's going to happen when you drop that in the water? Well, imagine, if you will, letting off a hand grenade in a bathtub. Righto, I'm off. Have that. Okay. Good luck. 봐봐 이제. Okay, Tickle. Drop the rubidium in the water. Stand back, everybody, this one's gonna be bad! 2 grams of rubidium will only react when our specially designed vial dissolves in the water, which gives John a few crucial seconds to get into it. 특별하게 디자인된 그 시험관을 갖다가 이러는 거야. 순수한 금속이고. 자, 장난이지. 2g짜리야, 2g. That is more like only on Brainiac do you get that kind of science. But I believe one better is one more alkaline metal. Yes, Richard, cesium, the emperor of alkaline metals, particularly nasty to go for any time. 세슘이도 아니고. Now what's that going to do? Imagine a depth charge in a bathtub. Mate, I'm interested. Thank you. 이 새끼 봐봐. Go for it. 졸라 넘어간다, 이 새끼. Burning, extreme danger, clear the air. As our cesium sinks in the water, the rapid generation of hydrogen gas should produce quite an explosion. 장난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 수소기체가 가연성이기 때문에 폭발력이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응성이 큰 놈은 수소기체를 많이 내놔. 그러니까 폭발력이 엄청 큰 거야. 이해됐니? 그리고 애들은
전자 하나 잃고 일가 양이온이 되지.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이족 원소는 뭐라 그래?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은 야 왼쪽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겠지.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겠지. 그러면 1족보다는 2족은 반응성이 좀 적어. 그러지만 반응성이 큰 편이야.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그래서 얘는 전자 두 개를 잃고 이가 양이온이 되겠지. 알칼리 토금속이라 그래. 그 다음 17쪽은 뭐냐? 할로젠 원소지. 17쪽은 할로젠 원소야. 할로젠 원소는 자 전자 하나를 얻어서 일가 음이온이 되려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큰 거야. 그러니까 누가 제일 크니? 얘들은 보통 공기 중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원자 두 개가 모여갖고 분자로 존재한다. 그럼 이렇게 돼. 가지고 얘는 무슨 색이야? 연노란색. 얘는 뭐야? 저기 짙은 노란색. 얘는 뭐야? 젓갈색. 얘는 보라색이야. 그리고 얘들은 뭐야? 상온에서 기체. 얘는 액체, 얘는 뭘로 존재한다?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얘가 분자일 때는 독특한 색 나타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들아 봐. 얘들은 뭐니? 얘들은 뭐야, 얘들아? 뭐가 있냐면, 얘들은, 일가 음이온이 되지. 그러면 누구하고 잘 반응해? 일가 양이온하고 잘 반응하겠지. 일가 양이온 누구니? 금속들 있지. LiF, LiCl, 이렇게 되지. 그리고 또 누구하고? 잔디라고. 그 다음 또 누구하고? 또 누가 있냐? 뭐 있냐면, 수소하고 잘 결합하지. 수소도 일가 양이온이니까. HF, HCl. 그러면서 뭐가 된다? HB야. HIG. 얘들은 뭐야?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내놓을 수 있어. 산성이 돼. 이해됐니? 그리고 18쪽을 뭐라고 해, 우리는? 비활성 기체라고 그러지? 자, 헬륨, 네온, 아르곤 등이 있다. 다른 원소들과 거의 반응하지 않고, 실온에서 모두 기체 상태다. 이해됐지? 네. 자, 얘들아, 117페이지 한번 풀어봐. 그리고 쉬어잉? 117페이지 한번 풀어보고 쉬어잉? 자, 봐봐. 자, 117페이지에 보자. 1번에 데베라이너, 2번에 뉴렌즈, 3번에 원자량, 4번에 원자번호, 5번에 원자가 전자수, 6번에 전자껍질수, 7번에 원자가 전자수, 8번에 금속, 양이온, 그 다음 10번 비금속, 음이온, 1번에 X0X, 2번에 1번 주기, 원자번호 족, 그 다음 주기, 그 다음 3번에 X00X. 자, 그럼 보자. A는 뭐니? 1주기 18주기고, B는 2주기 2족이고, C는 2주기 14족, D는 2주기 16족, E는 3주기 14족. 따라서 같은 주기에 속하는 것은 2주기 B, C, D지. 같은 족 원소는 어떻게 돼? C하고 E다. 금속 원소는 B밖에 없네. 그리고
118, 119, 120, 121, 120 한 가지 숙제. 그리고 이제 자 124부터 이제 조금 어려워진다. 조금 주의하면 돼 여기는. 자 보자. 원소의 주기적 성질. 원소의 주기적 성질. 원소의 주기적 성질 보자.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그 같은 주기마다 아니면 같은 종마다 주기적 성질이 나타나. 주기적 성질은 뭐야? 원소를 나열했을 때 몇 번째 원소마다 성질이 비슷한 놈이 나타난다는 거야. 주기율이. 그럼 보자. 주기적 성질 봐. 주기적 성질 논하기 전에 자 주기적 성질을 결정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 제일 먼저 뭐야? 전자 껍질 수가 있다. 제일 먼저 따져야 돼. 그 다음 전자 껍질 수 같이. 그러면 뭘 따져야 되냐? 얘들아 유효액전을 따져야 돼. 그 다음 유효액전하도 같지. 그러면 전자수에 따른 뭘 따져야 된다? 반발력을 따져야 돼. 선생님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유효액전화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유효액전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설명이 유효액전화가 나온 거야. 이해됐어? 네. 자 보자. 첫 번째 유효액전화 보자. 자, 우리가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뭐 있냐면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그 다음 뭐 이온화 에너지가 있어. 근데 이것들이 어떤 뭐 같은 족과 같은 주기에 따라 요 주기적 성질이 나타나는데 그게 영향을 주는 게 세 가지야. 전자 껍질수, 유효액전화, 그 다음 유효액전화마다 같으면 이제 전자수로 따져 반발력을. 근데 유효액전화 뭐냐? 자, 첫 번째 봐봐. 가려막기 효과가 있어. 가려막기 효과는 봐라.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야, 우리가 원자번호 1번이 봐봐. 수소가 있어. 자,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야. 양성자 하나고 전자 하나야. 리튬은 리튬은 뭐야? 원자번호 몇 번이니? 3번이야. 양성자 3개고 전자 3개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하나야. 그럼 봐라. 얘는 자 봐봐. 핵전화가 얼마야? 핵전화가 얼마야? 핵전화가 플러스 1이야. 유효액전화도 유효액전화는 뭐냐면 이거란 뜻이야.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를 유효액전화를 왜 실제로 느끼는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가려막기 효과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왼쪽에 핵전화를 낮춰준다는 거야. 봐봐. 유일하게 핵전화하고 유효액전화하고 같은 놈은 누구밖에 없다. 이 수소밖에 없어. 왜? 전자가 하나잖아. 온리 다 받는 거야. 핵전화를. 근데 리튬 봐봐. 핵전화 얼마냐? 플러스 3이야. 유효액전화. 플러스 3보다는 적다. 왜? 가려막기 효과에서 두 개가 있어. 전자의 반발력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 이거는 같은 게. 근데 진짜 가려막기. 진짜 가려막기. 안쪽 궤도에서. 이게 이거야. 봐봐. 야, 이거 기억이야. 같은 궤도에서는 전자끼리 반발력이 있는데, 근데 안쪽 궤도 있지. 안쪽 궤도는 얘가 막아버렸잖아. 이게 니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클까? 마이너스 효과가 누가 더 클까? 야, 내가 난로를 켜고 있는데 나 앞에 앉은 새끼가 내 앞에 딱 앉아버렸어. 그럼 난로의 열이 나한테 와, 안 오지?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크다? 가려막기 효과. 누가 더 커? 이 안쪽 궤도에 있는 가려막기가 더 크다. 가려막기 효과가 실제로. 얘가 더 크다. 이해됐니? 그래서 얘들은 유액전화가 핵전화보다 적게 돼. 누구만 유일하게 수소만 핵전화하고 유액전화 같다. 이해되니? 거기 봐. 가려막기 효과는 자,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을 가려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핵전화량을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량보다 줄게 돼 있어. 자, 다전자 원자에서는 전자 사이의 반발력과 작용하여 전자와 원자핵 사이의 인력을 약하게 만드는 현상이다. 근데 두 개가 있어. 같은 궤도일 때는 반발력이 작용하고 안쪽 궤도일 때는 뭐야? 실제로 가라막아 버리지. 그러다 보니까 전자와 원자핵 사이의 인력이 줄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가려막기 효과야. 근데 누가 더 크다고? 안쪽 궤도에서 직접 가려막는 게 더 크다. 효과가. 그래서 야, 이 가려막기 효과까지 고려하면 전자가 실제로 받는 우리 핵전화량을 우리는 뭐라 그래? 유효핵전화라는 거야. 자, 유효핵전화는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는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양성자 수에 따른 핵전화보다 작은 핵전화를 느끼게 되는데, 이때 밑줄 그의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를 우리는 뭐라 한다? 유효핵전화라고 그래. 근데 자, 봐봐. 자, 핵전화에서 두 번째 이제 유효핵전에서 수소는 핵전화가 플러스 1이야. 근데 원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도 플러스 1이지. 유일하게 핵전화하고 유효핵전화가 같은 놈이야. 핵전화를 가리는 전자가 없으므로 유효핵전화도 플러스 1이야. 헬륨은 자, 봐봐. 핵전화가 플러스 2야. 근데 얼마냐 얘들아? 유효핵전화는 1.7밖에 안 되지. 왜? 1.7밖에 안 돼. 왜? 같은 궤도의 전자끼리 반발력이 작용하니까. 반발력이 마이너스 효과라겠지. 그래가지고 같은 전자 껍질에 전자 한 개가 가림으로 유액전화는 플러스 2보다는 작다. 그래서 1.7이지. 그리고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야. 핵전화 8이야. 유액전은 4.5다. 왜? 안쪽 껍질에 전자 2개와 같은 껍질에 전자 5개가 가림으로. 자, 안쪽 껍질에서는 뭐야? 실제로 가려먹는 거. 같은 껍질에서는 뭐야? 뭐가 있니? 반발력이 작용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 플러스를 원자핵으로부터 전자가 받는 인력이 플러스야. 근데 가려막기 효과는 뭐야? 마이너스야. 그 다음에 핵전화량이 줄 수밖에 없지. 그래갖고 뭐야?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가려막는 거 있고 같은 껍질에서 반발력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가 있어. 누가 더 크다? 안쪽에서 가려막는 게 크다.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 다음 봐봐. 그러면 유효핵전화에 주기성이 있다. 주기성이. 어떻게 있어? 봐봐. 유효핵전화의 주기성 봐봐. 주기성은 자, 같은 족에서는
원자번호 증가하지. 그러면 어떻게 돼? 원자번호 증가하면 야 이게 있어. 핵전화도 어떻게 돼? 양극이가 수많으니까 증가하겠지. 어? 근데 알아야겠다. 자, 봐봐. 어머, 얘는 플러스 값이야. 가려밖에 얻어. 효과도 어떻다. 증가해. 왜? 전자수가 많아지니까. 어? 그런데 얘들아 어떻다. 이 증가폭이 더 크다. 플러스 증가폭이 더 크다. 마이너스 증가폭보다. 가려맞기 효과보다. 그러니까 유효액전화는 어떻다? 증가한다. 이해되니? 이해됐어? 뭐하냐 새끼야. 자, 저희 영상 하고 있는. 켰지? 켰지? 오자마자 켰는데? 금방 쉬는 시간에 애들 문제 풀려고 그러고 쉬다고 그러고 내 짜장면 한 그릇 먹었는데 오늘은 진짜 여기 보여주세요. 오늘은 진짜 가자마자 저기 가자마자 한 1분 만에 짜장면이 2분 만에 짜장면이 나왔어. 갖고 확 먹고 딱 오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10분 걸렸어. 딱 먹고 갔다가 가가지고 오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10분 걸렸어. 5분 만에 먹고 다 나온 거야. 그거 왔다 갔다 5분 걸리고 진짜 걸려갔지. 네. 내가 말 안 했으면 니들 몰랐을걸? 자, 같은 주기야. 그러면서 막간을 이용해갖고 야, 어떻게 예매를 해야지 잘할까 검색해갖고 알았어. 자, 같은 주기일 때, 같은 값일 때 적은 이거였어. 응? 같은 주기는 이거야. 원자번호 증가하지. 그러면 얘도 똑같아.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유액전화 증가해. 야, 뭐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그 다음 이온화 에너지는 한 놈이 증가하면 한 놈은 감소하게 되는데 얘는 유액전은 둘 다 증가해. 같은 쪽이건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 증가하건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증가하건 둘 다 유액전화가 증가한다. 유일하게. 응? 둘 다 증가하는 거는 얘밖에 없어. 응? 그럼 밑에 봐봐. 밑에 봐라. 같은 봐봐. 유액전화의 주기성을 봐라. 같은 주기일 때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화량이 증가한다. 왜? 그 원자번호 증가에 따른 핵전화량의 증가가 플러스 증가량이 가려막기 효과 마이너스 증가량보다 크기 때문이야. 에? 그리고 같은 조 원소도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화도 증가한다. 봐라. 2주기 1족인 리튬보다 3주기 1족인 나트륨이 더 크지. 봐. 원자번호 증가하니까 증가하지. 그리고 같은 주기일 때 리튬보다는 베릴륨, 베릴륨보다는 붕소, 붕소보다는 탄소가 크지.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커지지. 이해됐니? 그래서 야, 그리고 궁금해 봐봐. 궁금해.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끼리는 어떻게 가려막기 효과가 나타날까?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생각하면 같은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생각하면 같은 전자 껍질에 있던 전자들은 원자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가려막기 효과가 거의 없을 거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현대 원자 모형과 같은
전자 껍질에서는 전자가 한 전자가 다른 전자보다 원자에게 가깝게 존재할 확률이 있으니까 가려맞게 효과가 있는 거야. 같은 껍질이라도. 응? 이해됐니? 그러면 이제 보자. 125페이지 봐봐. 이제 두 번째 원자 반지름에서 주기성. 자, 원자 반지름 어떻게 구할까? 야, 우리가 원자를 나타낼 때 어디가 나타나냐? 원자의 건 어디 있는지 알아? 가운데 있지? 그리고 전자는 어디 있는지 몰라. 전자의 존재 확률을 뭘로 나타내냐? 전자가 존재할 것이 높은 곳을 점을 찍어서 나타내지. 확률함수 나타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마치 전자 구름이야. 이게 오비탈이라 그랬어. 오비탈이란 건 뭐야?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야. 확률이야. 그러면 이거는 어디까지가 이 점밀도 그림으로 그러지. 어디까지가 원자의 경계인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자 반지름 정할 수가 없어. 그러나 선생님이 뭐라 했냐? 원자의 건 어디 있는지 안다 했지. 가운데 센터 있잖아. 그러면 야, 얘들 고체로 만든 다음에 야, 같은 원소를 계속 나열해 버려. 그러면 니들이 핵감거리를 측정할 수 있지. 이 핵감거리를 측정할 수 있단 말이야. 핵감거리의 절반이 뭐니? 원자 분자이지. 이렇게 원자 반지름을 측정하는 거야. 오비탈 전자 구름에 의하면 원자가 어디까지가 경계인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요 오비탈로는 못 보여. 그러나 우리가 핵은 어디 있는지 안단 말이야. 그래갖고 요 같은 원소를 붙였을 때, 원자를 붙였을 때 핵감거리를 측정하면 핵감거리의 2분의 1이 뭐다? 원자 반지름인가? 이해됐니? 자, 원자 반지름은 뭐야? 같은 종류의 두 원자가 결합하고 있을 때 두 원자의 간의 거리가 핵감거리의 2분의 1이 뭐다? 뭐야? 선생님 수도는 기체인데요? 고체로 만들면 되지. 얼려버려. 그러면 고체로 만들었을 때 핵감거리를 측정해갖고 핵감거리 측정하니까 74 피코미터야. 이거의 2분의 1, 37 피코미터가 수소 원자의 원자 반지름인 거야. 그리고 금속 나트륨은 금속이니까 뭐 고체니까 뭐 상관없지. 바로 측정해버리지. 갖고 측정해봤더니 핵감거리가 186 피코미터야. 이거의 372 피코미터야. 이거의 2분의 1이 186 피코미터가 뭐다? 금속 나트륨의 원자 반지름이야. 근데 얘들아 조심해. 비활성 기체는 결합을 하나 하지. 일원자 원자로 존재하지. 원자 하나만 존재하니까 비활성 기체는 결합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을 다른 원소들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지. 따라서 비활성 기체의 원자 반지름을 다른 원소하고 직접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피코미터가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다. 졸라리 작지. 그 다음 보자.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보자.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보자.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보자. 주기성 보면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에서 첫 번째, 야! 너희들 정신 차려. 잡았어? 이것들이 진짜 또 끼고 또 훔쳐 스테레야 되네. 하나 먹어. 딱 6개 쉽잖아. 한 손에 6개 집었어. 짝짜리 많이 봐. 어렸을 때. 몇 개 잡은지 다 알아.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수학여행을 갔는데 설악산으로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갔는데 설악산으로 갔어. 근데 뭐냐면 뭐 그때 이제 막 우리는 이제 술 가져가잖아. 막 술 먹으려고 막 그 비싼 술은 못 사가니까 맥주, 소주, 그다음에 양주를 하나 사갔어. 양주가 사도 뭐 사냐면 옛날에 뭐 시바스 리갈 같은 거 못 사고 캡틴 큐 있어. 그걸 사가지고 야 선생한테 들킬까봐 그 숙소 가고 옆에 숙소 옆에 공터가 있어. 땅파. 그 묻어. 비닐에다 해갖고 묻어. 그래갖고 저녁에 되면 이제 그걸 파갖고 와. 뭐 선생한테 안 들키잖아.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선생님이 가자마자 손짓구 검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선을 두 놈 빼고는 시선을 끌어. 그 얘들이 제일 이렇게 손짓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다. 얘들은 천천히 들어와.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방이 어떻게 있냐면 막 방을 갖다 여러 개 주는 게 아니라 한 방에 한 4-5명 침대 있어갖고 4-5명 주는 게 아니라 그때는 어쩌냐면 졸라 무식해서 방이 한 30평짜리 방이 있어. 하고 한 방을 다 집에 50명, 60명을 재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불이 이만큼 쌓이겠지. 그러면 그때 WWF 있잖아. 레슬링이 유행했다. 그래갖고 애들이 뭐 어쩌냐면 레슬링 한다고 막 이불 깔아놓고 막 있잖아. 이불 스펀지 대시라고 그래갖고 이불 한 10장 깔아놓고 막 논단 말이야. 막 갖고 근데 막 하고 있는데 한 놈이 유독이 애들을 갖다가 그 와중에서 똥침을 놓고 도망가는 거야. 주석기 잡아. 그랬더니 주석기가 졸라 도망가더라. 야 불 꺼. 이 새끼 오면 조용히 있다가 이 새끼 들어오면 죽여버리자. 애들이 문 앞에 이제 이불을 들고 이불을 들어갖고 막 있잖아. 그물 패듯이 펴갖고 때려버리려고 하고 있는데 한 놈이 딱 들어오더라. 좀 있다가 한 5분 있다가 조용히 있었더니 들어오더라. 야 덮쳐! 막 이불 던지고 잡아갖고 불 켜고 어떤 새끼는 뭐 이불 위에 올라가고 뭐 이걸로 찍어버리고 장난 아니었어. 야얘 죽겠다. 그만 패. 까봤더니 씨발 학주가 커피 흘리고 있고 씨발 우리 졸라 넘어갔어. 좀 배회하다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갖고 졸라 맞았어. 학주가 분노의 응징을 하더라 우리한테. 와. 우리 빠따로 있잖아. 야구방망이로 한 20대 맞았어 전부 다. 아씨 더 많이 때릴 걸. 그랬지. 근데 봐봐. 원자만자는 주기성 봐봐. 주기성 봐라. 자 같은 족이면 봐. 선생님 뭐 따지라겠냐 얘들아. 같은 족이면 제일 먼저 뭐 따지라 했어. 이 주기성에서 껍질수 따지라 했어. 전자 껍질수. 원자번호 증가하지. 그럼 껍질수가 어떻게 되니 얘들아? 전자 껍질수가 커지지. 그러면 원자번호는 어떻게 되겠냐? 커지겠지. 이해되니? 껍질 하나보다는 껍질 2개, 2개보다는 3개가 크지? 그 다음 봐봐. 같은 주기야. 그러면 얘들아 봐봐. 같은 주기면 어떻게 된다? 같은 주기면 어떻게 돼? 얘들아! 정신 차려야지. 너 안 먹어? 먹어. 응? 야, 원자번호 증가하지. 그러면 껍질수는 같아. 그럼 뭐 따지라 했어? 두 번째로. 유액제나 따지라 했지. 껍질수 같으니까 유액제나 따져. 유액제나가 증가한다 했지. 유액제나는 같은 족일 때도 증가하고 같은 족일 때도 증가한다 했지. 플러스가 증가해. 그러면 마이너스 인력을 갖다가 인력이 세죠. 전자를 갖다가 끌어당겨.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되냐? 줄겠지. 봐, 원자 반지름 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어려운 거 아니지. 여기는. 자, 보자. 첫 번째. 자,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봐봐. 같은 주기면 껍질 수가 같으니까 뭘 따져야 돼? 유역전을 따져야 돼. 그러니까 자, 같은 주기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역전화가 증가해. 그럼 플러스가 증가하니까 마이너스 전자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세지지. 그러면 반지름이 줄어든다. 따라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같지만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역전화 증가하여 원자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커지니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지면 원자 반지름은 작아진다. 응? 왜? 뭐 때문에? 유액전화가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쪽이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지지. 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자가 느끼는 유액전화가 증가보다 크다. 에? 야, 유액전화 증가하지만 그래갖고 줄어들어. 근데 껍질수 증가에 따른 원자 반지름 증가량이 더 커. 이해되니? 선생님이 말했잖아. 야, 유액전화의 영향보다는 전자의 껍질수의 영향이 더 커. 전자 반발력보다는 유액전화가 더 커. 이해되니? 그러니까 전자 껍질수만 따주면 돼. 무조건.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해됐지? 자, 옆에 봐라. 자, 같은 주기일 때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수가 증가하여 원자 반지름 크게 하는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증가하지만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화도 증가하여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 근데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화도 증가하지만 누가 더 크다고?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지만 전자 껍질수에 따라 이렇게 봐봐. 선생님 말했잖아. 야, 누구 영향이 크다고? 주기성 영향은 껍질수 영향이 더 크다고. 그 다음이 뭐야? 유액전화야. 그 다음이 뭐야? 전자수에 따른 반발력이야. 같은 쪽은 뭐야? 원자 번호 커지지. 그러면 얘들아 뭐야? 껍질수도 증가하고 유액전화도 증가해. 그러면 껍질수에 의해서 플러스가 돼. 유액전화에서는 마이너스가 돼. 그러지만 껍질수 증가가 더 크단 말이야. 영향이.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는 거야. 근데 같은 주기일 때는 원자 번호 증가하지. 그러면 껍질수 같잖아. 그럼 누굴 따져? 유액전화 따져. 유액전화하고 전자수에 따른 반발력을 따져. 근데 누가 더 커? 유액전화가 영향이 더 크단 말이에요. 유액전화 증가하면 플러스가 증가하니까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세지니까 원자 반지름이 줄어요. 이해됐니? 이 말이야, 선생님이. 이게 중요한 말이야. 응? 다 영향을 미쳐. 얘가 영향을 미치지. 이 두 개가. 두 개가 영향을 미치지. 얘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근데 누가 더 커? 여기서는 껍질수의 영향이 더 커. 여기서는 유액전의 영향이 더 큽니다. 이해됐어? 넘겨. 그 다음 보자. 그 다음 이온 반지름 보자. 자, 이온 반지름 보자. 이온의 반지름이야. 원자 반지름하고는 좀 다르다. 거의 비슷하지만 좀 다르다. 뭐냐면, 자, 이온이란 건 중성인 원자가 가벼운 전자만이 이동 가능하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옥텟키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온이라고 해. 양이온은 뭐야?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옥텟키층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중성에서 마이너스 빠져나왔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지. 한번 봐라.
자, 리튬, 저기, 나트륨 봐라. 원자번호 11번이야. 그러면 양성자 11개, 전자 11개단 말이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1개. 그럼 전자 하나 버리는 게 편해? 전자 7개 꽂히는 게 편해? 버리. 하나 버리는 게 편하지? 그러면 자, 전자 하나를 버리니까 얘는 일가 양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2개, 8개가 되지. 이거 2는 일렉트론 전자다. 어? 그러면 야, 원자하고 양이온의 반지름하고 원자 반지름하고 양이온의 반지름하고 누가 더 크니? 원자가 크지. 왜? 껍질수가 크잖아. 어? 껍질수가 얘는 3개고 얘는 몇 개야? 2개잖아. 원자 반지름하고 양이온의 반지름하고 누가 더 크다고? 어? 원자 반지름이 커. 왜? 껍질수가 줄어버리니까. 어? 이해됐니? 그 다음 보자. 그 다음 두 번째. 음이온 봐. 음이온은 자,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전자 마이너스가 들어오니까 플러스 전자가 들어오니까 중성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이게 음이온이야. 그러면 야, 플로린 원자번호 9번이야. 어? 그러면 플러스 9개, 양성자 9개, 전자 9개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7개야. 됐니? 그리고 그러면 전자 하나를 얻는 게 편해? 7개를 버리는 게 편해? 야! 7개를 버리는 것보다 하나를 얻는 게 편해? 그 전자 하나를 얻어. 그래서 일가야 음이온 되는 거야. 근데 봐라. 전자를 하나 얻으니까 껍질 수도 똑같아. 유액전화도 똑같아. 뭐가 틀려지? 전자 수가 7개에서 8개가 되지. 전자 반발력이 커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크다? 여기서는 원자 반지름보다 음이온의 반지름이 더 크다. 뭐 때문에 여기서는? 전자 반발력 때문에. 전자 수가 증가하니까. 얘는 껍질수지. 껍질수 때문에 이러는데 얘는 뭐? 전자 반발력 때문에. 전자수가 증가하면서 전자 반발력 때문에 음이온의 반지름이 더 커지는 거야. 여기서도 이거야 이거. 야, 여기 껍질수 같고 유액제랑 같단 말이야. 그럼 뭐 따져야 되잖아 마지막에. 전자 반발력 따져. 전자수에 따라. 이해됐어? 그러면 이때 이들의 주기성을 보자. 주기성 보자. 주기성 봐봐. 그러면 자, 같은 족이야. 같은 족이니까 얘들아 원자번호 증가하지. 그러면 봐봐. 껍질수가 어떻게 돼? 커지지. 껍질수가 커지니까 얘도 당연히 원자번호가 증가해. 이온 반지름 증가해. 원자 반지름하고 똑같은 영역이야. 같은 주기. 원자번호 증가해. 이제 껍질수는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뭐? 유액전화가 증가해. 이온 반지름 감소하다.
이걸 보면 돼. 자, 봐봐. 근데 조심해야 돼. 여기 잘 봐. 야, 책 봐봐. 책 봐봐. 자, 이온 반지름은 봐봐. 이온이 됐을 때 반지름이야. 근데 양이온의 반지름은 전자를 잃고, 원자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양이온 같은 경우는 감소해. 왜? 껍질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따라서 원자 반지름하고 양이온의 반지름하고는 원자 반지름이 크다. 응? 자,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되기 쉽지. 즉,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크다. 근데 봐봐. 자, 음이온의 반지름.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왜? 뭐 때문에? 야, 껍질수 같아. 유효액자나 같아. 전자수가 이제 많아지니까 전자 반발이 커져. 그러면서 커지는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하고 음이온의 반지름하고 해서 음이온의 반지름이 크다. 이때는 이해됐니? 비금속도는 음이온이 되기 쉽지. 그래갖고 비금속은 음이온의 반지름이 크다. 그리고 2번 봐. 이온 반지름의 주기서 같은 주기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반지름 모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같은 주기니까 껍질수는 안 따져. 뭐 따져야 돼 이제? 유효액자나 따져야 되지. 유효액자가 커지니까 인력이 커져. 그러니까 준단 말이에요. 이온 반지름이 더 준다. 왜? 원자과 전자의 유효액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양이온에서는 야 11번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중에서 누가 제일 크다? 나트륨이 제일 크겠지. 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액전화가 증가하면서 원자 반지름 준다 했잖아. 음이온이 산소하고 플로린에서는 누가 더 크다? 원자 번호가 작은 산소가 더 크다. 같은 족이면 양이온이나 음이온 모두 반지름 모두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커진다. 왜?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자, 양이온에서 리튬보다는 누가 더 크다? 같은 족인 나트륨이 더 크다.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더 커. 그 다음 플로린보다는 염소보다는 브롬이 크다. 봐라. 1족, 2족은 뭐냐? 확실하게 얘들아 뭐야? 금속원소지. 금속원소는 누가 더 크다? 원자 반지름이 더 커. 양이온 반지름보다. 근데 16, 17족은 뭐야? 음이온이지. 얘는 누가 크다? 확실하게 누가 커? 이온 반지름이 크다. 이해됐니? 그리고 보자. 이거 잘 봐. 등전자 이온이 있다 얘들아. 등전자 이온이 있어. 등전자 이온은 뭐야? 전자수가 같은 이온이다. 뭐냐면, 자, 아까 전에 말했지. 산소는 전자 2개를 얻어갖고 10개의 전자가 배치가 돼요. 플로린은 전자 9개인데 1개를 얻어갖고 10개가 돼요. 나트륨은 11개인데 1개를 잃어갖고 10개가 돼요. 마그네슘은 12개인데 2개를 잃어갖고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지. 이것들이 뭐야? 전부 다 전자수는 같잖아. 그래서 등전자 이온인 거야. 응? 봐봐. 예를 들어 봐. 자,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봐봐.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되냐?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돼?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돼? 정찰이야. 자, 얘 몇 주기야? 2주기야. 얘 몇 주기야? 3주기야. 그러면 3주기가 크겠지? 근데 같은 주기일 때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액자가 증가하니까 반지름이 줄어. 그러니까 3주기에서도 얘가 제일 커. 1, 2, 3, 4가 되겠지. 이온 반지름은, 아니 원자 반지름은. 근데 얘들이 이온이 돼봐 얘들아.
이온이 들어가. 2 마이너스 10개, 2개 얻어갖고 10개. 자, 9개니까 1개 얻어갖고 10개. 그래갖고 네온과 같은 전자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얘는 11개인데 1개를 잃어갖고 10개. 얘 마그네슘은 2개를 잃어서 10개 된다. 그러면 얘도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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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단 말이야. 얘들이 등전자 이온인 거야. 어? 하고, 야, 이온 반지름 어떻게 될까? 전부 다 2주기네? 2주기네? 이제 뭐만 따르는 거야? 유액자만 따르는 거야.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유액자는 커지니까 반지름 줄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뭐야? 원자 반지름이야. 여기 산소 플로린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온 반지름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유효했잖아요. 이렇게 돼. 유효했죠. 이렇게 된다. 어? 됐니? 그래서 봐봐. 자, 126페이지 제일 위에 봐봐. 이온 반지름하고 원자 반지름의 비교요. 자, 야, 이온 반지름이 더 큰 놈은 누구야? 무조건 누구야? 비금속이야. 16, 17쪽이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금속 원소는 어떻게 돼? 원자 반지름이 더 크지.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봐봐.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은 산소가 제일 크고, 그 다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이지. 근데 원자 반지름은 누가 제일 크니? 누가 제일 커? 나트륨, 마그네슘. 그 다음 산소, 플로린이잖아. 이해됐니? 됐지? 따라서 야,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놈은 누구다? 세 가지야. 제일 먼저 첫 번째가 껍질수야. 그 다음이 뭐야? 유액잖아. 그 다음 뭐야? 전자 반발력이다. 127페이지 숙제, 127페이지까지 숙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게. 시간이 벌써 53분, 55분이다. 54분이야? 지금 54분이다. 오늘 여기까지. 또 이거 나 이렇게 애매해야 돼.